여러분, 오늘 제가 겪은 일은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서울 여의도 HJ그룹 신사옥 37층. 저는 지금 면접 대기실에 앉아 있습니다. 유리창 밖으로 빗줄기가 가늘게 내립니다. 회색 하늘이 낮게 깔렸습니다. 대기실 안은 조용합니다. 명품 정장 입은 지원자들이 곳곳에 앉아 있습니다. 샤넬백, 에르메스 구두, 고급 향수 냄새까지 풍깁니다. 그런데 저는요, 검정 블라우스가 헐렁합니다. 허리 부분이 늘어나 있습니다. 스커트 무릎엔 실밥이 풀렸습니다. 왼쪽 구두는 검정, 오른쪽은 남색입니다. 짝이 안 맞습니다. 지갑 속엔 10,000원짜리 한 장뿐입니다. 그리고 제 무릎 위엔 6살 딸 하린이가 있습니다. 아이 이마가 뜨겁습니다. 미열입니다. 독감 검사를 못 받았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요. 하린이가 작게 기침을 합니다. 옆자리 여자가 저를 쳐다봅니다. 위에서 아래로 훑습니다. 눈빛이 차갑습니다. 회사 안내 직원이 다가옵니다. 젊은 여직원입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죄송하지만요. 면접장에 아이를 데려오시면 곤란합니다. 회사 규정상 보호자 동반은 불가능합니다. 목소리가 딱딱합니다. 저는 하린이를 더 꼭 안습니다. 1시간만요. 제발요. 조용히 안고만 있겠습니다. 오늘 이 면접 못 보면 저희 집이 없어집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입니다. 뒤에서 속삭임이 들립니다. 저러니까 인생이 저 모양이지. 싱글맘이 대기업을 왜 와. 애 데리고 면접을 보겠다는 게 말이 돼. 귓속이 뜨거워집니다.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하린이가 제 목을 감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또 혼나. 아이 목소리가 작습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집 월세가 3달 밀렸습니다. 건물주는 이번 주 안에 돈을 못 내면 짐을 빼라고 했습니다. 통장엔 3만 원이 전부입니다. 이 면접이 마지막입니다. 떨어지면 정말 끝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적을 가르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이와 함께 들어오셔도 됩니다. 낮은 남자 목소리입니다. 규정은 제가 바꾸면 되니까요. 대기실 모두가 고개를 돕니다. 저도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숨이 멎습니다. 맞춤 수트를 입은 남자가 서 있습니다. 침착한 눈빛입니다. 차가운 인상입니다. HJ그룹 전략기획 부사장이라는 명찰이 가슴에 달렸습니다. 강도윤. 그 이름이 눈에 들어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6년 전 제가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전화 한 통 없이 사라진 사람입니다. 저를 버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제 앞에 서 있습니다. 도윤도 저를 봅니다. 눈이 마주칩니다. 그의 얼굴이 굳습니다. 입술이 살짝 벌어집니다. 눈빛이 흔들립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하린이가 기침을 합니다. 도윤의 시선이 아이에게로 향합니다. 그는 하린이를 봅니다. 오래 봅니다. 뭔가를 찾는 듯한 눈빛입니다. 공기가 무겁습니다. 대기실이 조용합니다. 여러분, 이 남자를 여기서 다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6년 동안 잊으려고 했습니다. 증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집니다. 오늘 이 면접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도윤이 직원에게 말합니다.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윤소정 씨, 들어오십시오.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저는 하린이를 안고 일어납니다.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면접실 문이 열립니다. 그 문 너머로 제 과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려면 6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봄이었습니다.
지방 국립대 캠퍼스에 벚꽃이 흩날리던 날입니다. 저는 27살이었습니다. 패션과 3학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셨습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등록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마다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낮엔 학교 도서관에서 잤습니다. 남는 시간엔 액세서리를 만들었습니다. 손으로 만든 귀걸이였습니다. 작은 팔찌였습니다. 학교 축제 날이었습니다. 플리마켓 부스를 하나 얻었습니다. 낡은 천을 깔고 제품을 펼쳐 놓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왔습니다. 강도윤. 경영학과 선배였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청바지에 흰 셔츠를 입었습니다. 평범해 보였습니다. 이거 다 직접 만든 거예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밤마다 만듭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전부 주세요. 여기 있는 거 다요. 그는 웃었습니다. 네. 전부요. 지갑을 꺼냈습니다. 현금을 세었습니다. 50만 원을 건넸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원가도 안 됩니다. 괜찮아요. 당신 손 봤어요. 반창고 투성이더라고요. 그 값이에요. 그날부터였습니다. 도윤은 자주 도서관에 왔습니다. 제가 자는 걸 깨웠습니다. 컵라면을 사왔습니다. 밥은 먹고 자야죠. 선배는 왜 이러세요? 그냥요. 당신이 열심히 사니까요. 밤마다 캠퍼스 벤치에 앉았습니다. 라면을 나눠 먹었습니다. 별을 봤습니다. 저 언젠가 제 이름 걸고 브랜드 내고 싶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난 내 옆에서 투자해 줄게.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이름 섞어서 브랜드 만들자. 윤소정의 윤, 강도윤의 윤, 두 개 합쳐서.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캠퍼스 연못가였습니다. 개구리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소정아, 졸업하면 우리 결혼하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나 진심이야. 당신이랑 평생 살고 싶어. 눈물이 났습니다. 네, 좋아요. 선배랑 결혼할래요. 그날 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정아,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병원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갈게요. 아니야. 오지 마. 지금 집안이 난리야. 나중에 연락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며칠 후 뉴스에 났습니다. HJ그룹 회장 심근경색으로 사망. 그때 알았습니다. 도윤이 재벌 2세라는 걸, HJ그룹 후계자라는 걸. 그는 본가로 들어갔습니다. 연락이 줄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고객님이 통화할 수 없습니다. 안내 멘트만 들렸습니다.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비가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제 원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잘 다려진 재킷을 입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었습니다. 눈빛이 차갑습니다. 윤소정 씨죠? 누구세요? 강도윤 어머니요. 강미라입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을 둘러봤습니다. 곰팡이 핀 벽지를 봤습니다. 낡은 이불을 봤습니다. 우리 아들, 여기까지 내려보낸 적 없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내가 끌어내린 거지. 아닙니다. 저희는 서로 좋아해서. 좋아해. 그는 비웃었습니다. 탁자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아버지 채무 내역이었습니다. 보증 서류였습니다. 가압류 통지서였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당신네 집, 이번 달 안에 법원 경매 넘어가요. 그럼 당신 아버지 길바닥이에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막아줄 수도 있어요. 무슨, 일주일 안에 우리 아들 앞에서 사라지세요. 전화번호 바꾸고, 연락 끊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럼 당신네 집은 지켜줄게요. 빚도 내가 정리해 줄게요. 하지만 저희는, 안 그러면, 목소리가 더 차갑게 식었습니다. 당신네 집, 내 손으로 길바닥에 내쫓을 거예요. 당신 아버지가 어디서 잠드는지 두고 보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전화를 들었습니다. 도윤에게 걸었습니다. 고객님이 통화할 수 없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고객님이 통화할 수 없습니다. 10번을 걸었습니다. 모두 같은 멘트였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윤아, 나야. 무슨 일이야? 답 좀 해줘. 읽음 표시가 안 떴습니다. 메일을 보냈습니다. 반송됐습니다. SNS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차단됐습니다. 모든 길이 막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임신이세요. 축하드립니다.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켜준다면서, 평생 함께하자면서, 나 혼자 뭐가 되게, 손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없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다른 도시로 떠났습니다. 반지하 원룸을 얻었습니다. 공장 야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재봉 부업도 했습니다. 배가 불러왔습니다.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혼자 산통을 견뎠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딸이에요. 건강한 딸. 작고 빨간 얼굴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리나, 엄마가 지켜줄게. 하늘처럼 밝게 자라렴. 그렇게 6년이 흘렀습니다. 도윤을 잊으려고 했습니다. 증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면접장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운명이 잔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면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할인이를 안고 들어갔습니다. 긴 테이블이 보였습니다. 끝자리에 도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6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면접실 안은 냉랭했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임원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맨 끝자리에 도윤이 있었습니다. 저는 할인이를 안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이가 제품에서 작게 움직였습니다. 인사 담당 임원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중년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윤소정 씨, 학력이 전문대 중퇴시군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식 경력은 편의점 야간, 공장 아르바이트, 이게 전부입니까? 네. 디자인 본부는 야근이 많습니다. 출장도 잦습니다. 싱글맘이 버틸 수 있겠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른 여자 임원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건이 많이 부족합니다. 왜 우리가 당신을 뽑아야 하죠? 저는 숨을 고르고 가방을 열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그린 패턴 스케치였습니다. 밤마다 만든 시제품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 팔렸던 기록이었습니다. 이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경력입니다.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제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제 잠으로 만들었습니다. 학력은 부족해도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임원들이 서류를 받습니다. 도윤도 받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인이가 크게 기침을 했습니다. 콜록, 콜록. 아이 어깨가 떨렸습니다. 엄마, 숨이. 할인이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천식 발작 전조였습니다. 아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저는 할인이를 더 꼭 안았습니다. 임원들 표정이 굳었습니다. 면접 도중 퇴실하면 실격입니다. 규정상 중년 남자 임원이 말했습니다. 할인이가 다시 기침했습니다.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엄마, 아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도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면접은 여기까지 하죠.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 임원들이 그를 받습니다. 먼저 아이부터 병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도윤이 저를 봤습니다. 6년 만에 마주한 눈빛이었습니다. 지금 가세요. 저는 할인이를 안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할인이 숨소리가 점점 가빠졌습니다. 엄마, 숨이 안 쉬어져. 아이가 제 옷을 움켜쥐었습니다. 괜찮아. 금방 병원 가. 손이 떨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30층, 25층, 20층. 할인이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엄마, 응, 엄마 여기 있어. 15층, 10층.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도와주세요. 아이가 숨을 못 쉬어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계단으로 먼저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이리 줘요. 할인이를 제품에서 받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뒤따라 뛰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습니다. 도윤은 할인이를 안고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주차장에 검은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응급센터 연결했습니다. 우리 그룹 병원으로 직행. 도윤이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저도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경찰 연락해. 긴급 이송 허가 받아. 비서실장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인이가 도윤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아이 숨소리가 쌕쌕거렸습니다. 괜찮아. 금방 도착해. 도윤이 할인이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아이가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손, 따뜻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이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를 깨닫는 표정이었습니다. 차가 빠르게 달렸습니다. 15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할인이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네뷸라이저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할인이가 보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도윤이 옆에 섰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 엄마입니다.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천식 발작이었어요.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봤습니다. 아이가 특정 약에 심한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항생제 계열인데요. 혹시 가족 중에 같은 증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없는데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도윤이 말했습니다. 저
어릴 때 같은 약에 쇼크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폐소생술까지 받았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유전 가능성이 있겠네요. 유전이요. 네. 약물 알레르기는 유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아이 아버지가 말이 끊겼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도윤도 숨을 멈췄습니다. 의사가 우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를. 괜찮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의사가 들어갔습니다. 복도에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도윤이 저를 봤습니다. 소정 씨, 6년 만에 듣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하린이가, 그가 물었습니다. 내 아이인가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복도가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도윤은 벽에 기댔습니다.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6년 동안 내 아이가 있었는데 나는 몰랐구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도 바닥에 앉았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응급처치가 끝났습니다. 하린이는 소아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위기는 넘겼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당분간 환경관리가 중요합니다. 네. 곰팡이, 먼지 많은 집은 절대 안 됩니다. 천식은 환경이 제일 중요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집은 반지하였습니다. 벽지마다 곰팡이가 폈습니다. 환풍기를 틀어도 습기가 찼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가 나갔습니다. 병실에 하린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에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린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핫팩과 담요를 들고 있었습니다. 춥지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여기 병원은 밤에 춥습니다. 담요를 건넸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도윤이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린이를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소정 씨, 네. 하린이가 내 아이 맞죠?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6년 동안요. 6년 전에 당신이 먼저 사라졌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 한 통 없이, 문자 한 번 없이, 나 혼자 알아서 하라고 했잖아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난 사라진 적 없어요.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프린트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6년 전 날짜였습니다. 제 번호로 걸린 전화들이었습니다. 수백 통이었습니다. 8월 15일, 23통, 도윤이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8월 16일, 31통, 8월 17일, 42통,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달 동안 726통을 걸었어요. 한 통도 안 받았죠. 문자 기록도 있었습니다. 어디야? 무슨 일이야? 답 좀 해줘. 소정아. 제발. 메시지들이 빼곡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보낸 거예요. 하지만 저는 받은 적이 없어요. 알아요. 누군가 막았으니까. 도윤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비서실이 조사했습니다. 당신 번호, 회사 시스템으로 차단됐었어요. 차단이요. SNS, 메일, 전부 막혔어요. 내가 보낸 건 다 당신한테 안 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왜,
누군지 알잖아요. 도윤이 저를 봤습니다. 6년 전 당신한테 찾아간 사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비 오는 날이 떠올랐습니다. 원룸문을 연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강미라. 이름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가셨죠. 그리고 당신을 협박했죠. 어떻게 조사했어요? 6년 전 그날 어머니 차량 이동 기록, 비서 수행 기록 다 있어요. 서류가 쌓였습니다. 당신 아버지 빚 정리한 것도 어머니 법인카드로 처리됐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럼 당신은 정말 난 당신을 버린 적 없어요. 도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매일 찾았어요. 학교도 갔어요. 집도 갔어요. 다 비어 있었어요. 저는 당신이 날 버린 줄 알았어요. 재벌이라는 거 알고 도망친 줄 알았어요. 프린트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위로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나 두 사람한테 동시에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당신도, 세상도 다 날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혼자 배 불러오고, 혼자 애 낳고, 혼자 키우고, 다 혼자였어요.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지켜야 했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달라질 거예요. 내가 달라지게 할 거예요. 그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어머니한테 갑니다. 뭐하러요? 끝낼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과 할인이를 괴롭히지 못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 씨, 네, 돌아오세요. 할인이가 깨면 무서워할 거예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돌아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할인이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할인아, 엄마가 미안해. 내 아빠, 이제라도 찾아줘서. 밤은 깊어졌습니다. 도윤은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38층이었습니다. 비서들이 퇴근한 시간이었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미라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어머니, 이 밤에 무슨 일이니? 할 말이 있습니다. 도윤이 책상 앞에 섰습니다. 6년 전 어머니가 소정 씨 집에 가셨죠. 미라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협박하셨죠.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아버지를 길바닥에 내쫓겠다고. 그래. 미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했다. 그래서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니? 제 아이를 없던 사람 취급하셨어요. 아이. 미라가 일어났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했었어. 네. 제 딸입니다. 6살입니다. 그걸 이제 알았니? 어머니가 막으셨으니까요. 전화도, 문자도, 만남도 다 막으셨잖아요. 도윤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사설 탐정 계약서입니다. 불법 통신 차단 지시 메일입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서류가 흩어졌습니다. 이건 회사 돈을 사적으로 쓴 겁니다. 도윤아, 어머니가 또 한 번 소정 씨와 할인이를 건드리면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이걸 이사회와 언론에 공개하겠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넌 지금 내 어미를 협박하는 거니? 협박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그 여자 때문에 가문을 버리겠다는 거니? 가문보다 가족이 먼저입니다. 도윤이 문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아, 미라가 불렀습니다. 넌 후계자야. HJ그룹을 이어받을 사람이야. 전 이제 후계자 자리보다. 도윤이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자리를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회장실에 미라만 남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지키려 한 게 뭐였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할인이는 퇴원했습니다. 도윤이 차를 대기시켰습니다. 집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택시 타겠습니다. 소정 씨, 도윤이 저를 봤습니다. 제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일 시켜주세요. 아직 할인이한테 말 안 했어요. 알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그래도 집까지는 데려다 주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할인이는 뒷좌석에서 잠들었습니다. 반지하 골목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습기 찬 계단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셨어요? 네. 6년 동안. 네. 문을 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도윤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벽을 봤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곰팡이가 가득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이런 곳에선 안 된다고. 알아요. 하지만 여기밖에 없어요. 이사해요. 돈이 없어요. 월세도 밀렸어요. 도윤이 저를 봤습니다. 제가 집 구할게요. 싫어요. 소정 씨, 전 당신 돈으로 사는 거 원하지 않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인이 아빠인 건 인정해요. 하지만 그게 당신이 우릴 책임져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전 책임지고 싶어요. 전 동정받고 싶지 않아요. 동정이 아니에요.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6년을 못 지켜줬어요. 이젠 지키고 싶어요. 그게 동정인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할인이를 위해서라도. 도윤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HJ그룹 본사에서 임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기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연례 경영 설명회였습니다. 도윤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6살 된 딸이 있습니다. 술렁였습니다. 혼자서 이 아이를 키워온 윤소정 씨는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우리 그룹이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기자들이 메모했습니다. 제가 먼저 가족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도윤이 카메라를 받습니다. 이 그룹은 어떤 윤리를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플래시가 더 빠르게 터졌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결혼 계획은 있으신가요? 아이 어머니와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회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도윤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천천히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간담회가 끝났습니다. 회의실에 임원들만 남았습니다. 부사장님, 이건 회사 이미지의 타격입니다. 전무가 말했습니다. 싱글맘 채용, 사생활 공개, 주가가 흔들릴 겁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사는 것보단 낫습니다. 부사장님, 회의 마치겠습니다. 도윤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났습니다. HJ그룹 부사장 혼외 자녀 인정. 재벌 2세 책임 있는 모습 화제.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최소한 인정은 하네. 요즘 재벌이 저러기 쉽지 않은데. 싱글맘 엄마도 대단하다. 하지만 악플도 많았습니다. 돈 보고 꼬신 거 아니야. 재벌 노린 거지. 애 데리고 회사까지 쳐들어가다니. 저는 핸드폰을 껐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디자인 본부 사무실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봤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싱글맘이래. 부사장이랑 뭔 사이래. 애까지 있다며.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윤소정 씨, 네. 신경 쓰지 마세요. 실력으로 보여주면 돼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인정하면 밖에서도 말 못합니다. 고마웠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도윤이 트레이를 들고 왔습니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여기서 만나네요. 부사장님, 사람들이 봐요. 상관없어요. 저는 상관 있어요. 소정 씨, 도윤이 저를 봤습니다. 전 이제 숨기지 않을 거예요. 당신도, 할인이도,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알아요. 그래도 천천히 가요.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태연했습니다. 할인이는 잘 지내요. 네. 어린이집 잘 다니고 있어요. 주말에 제가 데리러 가도 될까요? 아직은요.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어린이집에 할인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현관 앞에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할인이가 먼저 달려갔습니다. 아저씨, 할인아. 도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어린이집 재미있었어. 응, 그림 그렸어. 할인이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우와, 잘 그렸네. 아저씨도 같이 가. 할인이가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이 함께 걸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할인이가 중간에서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집 올래? 할인아, 제가 말렸습니다. 괜찮아요. 도윤이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이 할인이와 놀아줬습니다. 블록을 쌓았습니다. 그림책을 읽어줬습니다. 저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밥을 차렸습니다. 저녁 드세요. 셋이 밥상에 앉았습니다. 할인이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맛있다. 천천히 먹어. 도윤이 할인이 반찬을 덜어줬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가족 같았습니다. 밥을 다 먹었습니다. 할인이가 졸렸는지 눈을 비볐습니다. 할인아, 씻고 자자. 응. 아이를 씻겼습니다. 잠옷을 입혔습니다. 침대에 눕혔습니다. 도윤이 옆에 앉았습니다. 할인아, 잘 자. 아저씨, 내일도 와. 응, 올게. 할인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금방 잠들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소정 씨, 네, 결혼해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할인이한테 아빠가 되고 싶어요. 당신한테 남편이 되고 싶어요.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 무서워요. 뭐가요? 할인이가 또 버려질까 봐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젠 사랑보다 그 아이 마음이 더 중요해요.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전 안 떠나요. 어떻게 믿어요? 시간을 드릴게요. 제가 증명할게요. 손을 잡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을게요. 하지만 포기하지도 않을게요. 저는 울었습니다. 도윤이 안아줬습니다. 6년 만의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일 퇴근 후 어린이집에 왔습니다. 할인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아저씨, 할인이가 달려갔습니다. 오늘은 뭐 했어? 미끄럼틀 탔어.
재미있었겠다. 셋이 함께 걸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린이가 계단을 오르다 숨이 찼습니다. 엄마, 힘들어. 도윤이 하린이를 번쩍 안았습니다. 아저씨가 업어줄게. 고마워. 하린이가 도윤 등에 매달렸습니다. 계단을 올랐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저녁을 먹었습니다. 도윤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부사장님이 설거지를. 이제 그냥 도윤이라고 불러요. 아직은요. 알겠어요. 미소가 나왔습니다. 밤이 되면 하린이한테 책을 읽어줬습니다. 옛날에 도윤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하린이는 그의 무릎에 앉아 들었습니다. 책장을 넘겼습니다. 아저씨, 목소리 좋아. 그래. 고마워.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하린이가 하품했습니다. 자자.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아저씨, 내일도 와. 응, 꼭 올게. 하린이가 잠들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도윤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앉았습니다. 피곤하시죠? 아니에요. 행복해요. 매일 이렇게 오시는데 당연한 거예요. 전 아빠니까. 하린이는 아직 몰라요. 알아요. 언제 말할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 보려고요. 알겠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소정 씨, 네. 이사 생각해 봤어요. 아직이요. 여기는 하린이한테 안 좋아요. 창문을 봤습니다. 곰팡이가 또 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돈이. 제가 전세 계약할게요. 안 돼요. 빌려주는 거예요. 나중에 갚으면 돼요. 그래도 할인이 생각해요. 제발이요.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말해요. 전세 말고 월세요. 제가 낼 수 있는 만큼만요. 알겠어요. 그리고 계약서 쓸 거예요. 나중에 다 갚을 거예요. 좋아요. 도윤이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 이사했습니다. 2층 빌라였습니다.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공기가 깨끗했습니다. 하린이가 방방 뛰었습니다. 엄마, 여기 넓어. 그치? 창문도 커. 응. 햇빛도 많이 들어. 짐을 풀었습니다. 도윤도 도왔습니다. 박스를 날랐습니다. 가구를 조립했습니다. 땀을 흘렸습니다. 쉬세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거의 다 됐어요. 책장을 완성했습니다. 침대를 조립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치킨을 시켰습니다. 셋이 둘러앉아 먹었습니다. 새집 축하해. 도윤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이요. 천만에요. 하린이가 치킨을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다. 웃음이 났습니다. 그날 밤 하린이를 재웠습니다. 새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도윤이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오늘 고생하셨어요. 아니에요. 도윤 씨.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윤이 멈칫했습니다. 네.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문을 열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내일 봐요. 문이 닫혔습니다. 창문으로 그를 봤습니다. 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천천히 떠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달이 더 지났습니다. 회사 생활도 안정됐습니다.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신제품 라인 디자인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작업했습니다. 팀장이 인정했습니다. 윤소정 씨, 실력 좋네요. 감사합니다. 계속 이렇게만 해요. 노력하겠습니다. 동료들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수군거림이 사라졌습니다. 커피를 같이 마셨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소정 씨, 디자인 센스 좋아요. 어디서 배웠어요? 독학이요. 혼자 공부했어요. 대단해요.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도윤이 물었습니다. 내일 시간 있어요. 토요일이요. 할인이랑 놀이공원 가면 어떨까요? 할인이가 소리쳤습니다. 놀이공원. 가고 싶어. 할인아. 엄마. 가자. 알았어. 다음 날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맑은 날씨였습니다. 할인이가 신나했습니다. 회전목마를 탔습니다. 도윤이 할인이 옆에 탔습니다. 저는 밖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인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윤도 웃었습니다. 사진 속 둘이 닮았습니다. 눈매가 비슷했습니다. 웃는 모습이 똑같았습니다. 범퍼카를 탔습니다. 할인이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도윤이 옆에서 도왔습니다. 이렇게 돌려. 응. 차가 움직였습니다. 할인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점심을 먹었습니다. 푸드코트에 앉았습니다. 스파게티를 시켰습니다. 할인이 입 주변이 소스투성이었습니다. 도윤이 냅킨으로 닦아줬습니다. 천천히 먹어. 응. 자연스러웠습니다. 가족 같았습니다. 오후에 관람차를 탔습니다. 셋이 함께 탔습니다.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할인이가 창밖을 봤습니다. 와, 높아. 무섭지? 안 무서워. 아저씨랑 엄마 있잖아. 도윤이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소가 나왔습니다. 제일 높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할인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저씨, 손잡아. 응. 도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할인이가 우리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3명. 아이가 웃었습니다. 가족 같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도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관람차가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인이는 차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도윤이 할인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저도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할인이 행복해 보였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덕분이에요. 손을 잡았습니다. 소정 씨. 네. 이제 말해도 될까요? 할인이한테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요. 알겠어요. 도윤이 일어났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네.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소정 씨. 네. 사랑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년 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창문으로 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나도요. 도윤 씨.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따뜻하게 남았습니다.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할인이는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천식 발작도 줄었습니다. 얼굴에 살이 올랐습니다.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주임에서 대리가 됐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했습니다. 신제품 라인이 잘 팔렸습니다.
팀장이 축하해줬습니다. 소정 씨,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료들이 저녁을 사줬습니다. 회식 자리였습니다. 소정 씨, 진짜 대단해요. 실력으로 인정받았어요. 앞으로 더 잘 될 거예요. 고마웠습니다.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스스로 당당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도윤이 왔습니다. 손에 케이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뭐예요? 할인이 생일이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주민등록 등본 봤어요. 몰래 봤어요. 미안해요. 웃음이 났습니다. 할인이가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저씨, 할인아, 생일 축하해. 케이크를 보여줬습니다. 우와, 할인이 눈이 반짝였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7개였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할인이가 촛불을 불었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할인이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줘? 응. 도윤이 멈칫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인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할인아, 응. 아저씨가 사실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인이 아빠야. 할인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빠, 응. 미안해. 늦게 찾아왔어. 아빠가 있었어. 할인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응. 엄마랑 아빠가 헤어져서 아빠가 할인이 있는 줄 몰랐어. 그럼 이제 알았어. 그래서 왔어. 할인이가 도윤을 안았습니다. 아빠, 도윤도 할인이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인아, 사랑해. 정말 사랑해. 나도 아빠 좋아. 저도 울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오래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셋이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할인이가 잠들었습니다. 거실에서 도윤과 마주 앉았습니다. 소정 씨, 네, 이제 결혼해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네, 대답했습니다. 도윤이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이젠 믿어요. 뭐요? 당신이 안 떠날 거란 걸요. 눈물이 났습니다. 6개월 동안 봤어요. 매일 할인이한테 오는 거, 설거지하는 거, 책 읽어주는 거,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그걸 해주는 사람이 진짜 아빠예요. 도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하게 해줄게요. 이미 행복해요. 더 행복하게요. 미소가 났습니다. 언제 할까요? 천천히요. 할인이 적응하고 나서요. 알겠어요. 도윤이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죠. 지금요? 네. 더 미룰 수 없어요. 같이 갈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하지만 괜찮아요. 기다려주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도윤은 차를 몰았습니다. 회장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한남동 대저택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미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어머니, 도윤아,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앉아라.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라가 차를 따랐습니다. 무슨 일이니? 결혼하려고 합니다. 찻잔이 멈췄습니다. 그 여자랑, 네, 소정 씨랑요. 안 된다. 왜요? 가문에 안 맞아. 가문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도윤아, 미라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넌 HJ그룹 후계자야. 그만두겠습니다. 뭐라고? 후계자 자리 내려놓겠습니다. 미라가 일어났습니다. 미쳤니? 아니요. 정신 차렸어요. 도윤도 일어났습니다. 6년 전 어머니가 소정 씨를 쫓아냈을 때 전 제 아이를 잃었어요. 그건 제 인생도 잃었어요. 웃는 법도 잊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라도 찾았어요. 제 가족을요. 제 인생을요. 그래서 그룹을 버리겠다는 거니? 버리는 게 아니에요. 선택하는 거예요. 미라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오래 침묵했습니다. 어머니, 뭐니? 어머니도 아버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미라가 돌아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반대하셨다고 들었어요. 아버지가 가난했으니까요. 그건, 하지만 아버지가 끝까지 어머니 곁에 있어줬잖아요. 미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게 사랑이었잖아요. 그게 가족이었잖아요. 도윤아, 전 소정 씨한테 그러고 싶어요. 평생 곁에 있어주고 싶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라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너 정말, 네, 행복하겠니? 그 여자랑, 네, 행복할 거예요. 미라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틀렸구나. 어머니, 6년 전에도, 지금도 내가 지키려 한 게 뭐였는지 모르겠다. 도윤이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지키려 하셨어요. 그게 너를 불행하게 만들었는데, 이젠 괜찮아요.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축복해 주세요. 미라가 아들을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그 여자, 소정 씨요. 만나고 싶구나. 정말이요. 응, 내가 사과해야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하다. 도윤아, 괜찮아요. 밤은 깊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미라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미라가 서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조금 지쳐 보였습니다. 들어오세요. 고맙습니다.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를 내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라가 먼저 말했습니다. 소정 씨, 네, 미안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6년 전 내가 했던 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압니다. 회장님, 하지만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가문만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안 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미라가 저를 봤습니다. 당신이 6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할인이를 혼자 키우면서 얼마나 무서웠을지, 이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해주고 싶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할게요. 정말요? 네. 할인이 때문이에요. 할인이. 그 아이한테 할머니가 필요해요. 미워하는 법보단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미라가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할인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응? 저 할머니 누구야? 미라가 할인이를 봤습니다. 처음 보는 손녀였습니다. 할인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야. 할머니가 많이 늦었지. 할인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머니. 응? 우리 할머니 있어. 그래. 이제 생겼어. 미라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인이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같이 놀아. 그래. 뭐하고 놀까? 블록. 좋아. 둘이 바닥에 앉았습니다. 블록을 쌓았습니다. 미라가 서툴게 블록을 맞췄습니다. 할인이가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해. 아, 그렇구나.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도윤도 왔습니다. 셋이 함께 지켜봤습니다. 가족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할인이가 뛰어다녔습니다. 이제 10살이 되었습니다. 키도 컸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천식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아빠, 빨리 와. 연을 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뛰어갔습니다. 기다려. 아빠 간다. 연주를 잡았습니다. 함께 뛰었습니다. 연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와. 할인이가 소리쳤습니다. 높이 올라가. 그치. 저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봤습니다. 미소가 나왔습니다. 3년 전과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지금 HJ그룹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수석 디자이너였습니다. 제 이름을 건 라인도 나왔습니다. 잘 팔렸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당당해졌습니다. 도윤은 공동대표였습니다. 하지만 실무는 줄였습니다. 전문 경영인에게 많이 넘겼습니다. 대신 사회공헌 사업을 했습니다. 돌봄 복지 사업을 했습니다. 싱글맘을 돕는 재단도 만들었습니다. 더 행복해 보여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도윤이 옆에 앉았습니다. 전보다 훨씬요. 나도 그래요. 손을 잡았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가족들만 모였습니다. 할인이가 부케를 들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행복합니다. 엄마, 아빠, 할인이가 달려왔습니다. 사진 찍자.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래. 셋이 모였습니다. 할인이가 가운데 섰습니다. 셀카를 찍었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할인이가 사진을 봤습니다. 엄마, 우리 옛날엔 왜 사진이 하나도 없었어? 응.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가 그때는 사진 찍을 힘도 없었거든. 왜? 힘들었어. 많이요. 지금은 괜찮아. 대신 지금은 너랑 아빠랑 매일 찍으려고. 할인이가 웃었습니다. 좋아. 그때였습니다. 공원 입구 쪽에서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망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미라였습니다. 예전의 날카로운 정장이 아니었습니다. 편한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짧아졌습니다.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부드러웠습니다. 할인이가 가장 먼저 봤습니다. 할머니, 뛰어갔습니다. 미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인이를 안았습니다. 할인아, 할머니, 왜 여기 와? 너희 보고 싶어서. 우리 연 날렸어. 그래, 봤어. 미라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소정 씨, 어머님, 결혼 후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방해했나요? 아니에요. 앉으세요. 벤치에 함께 앉았습니다. 미라가 공원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벚꽃 참 예쁘네요. 네. 도윤이 어릴 때도 여기 자주 왔었는데. 그래요. 그때는 같이 못 놀아줬어요.
일만 했거든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지금은 후회돼요. 어머님, 소정 씨, 그리고 할인이 우리를 봤습니다. 고마워요. 왜요? 도윤이를 웃게 해줘서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아니에요. 미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빼앗았던 시간 돌려줘서 고마워요.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6년 전에 한 짓 평생 후회할 거예요. 어머님, 이제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해줘서 고마워요. 저희가 더 감사해요. 뭐가요? 할인이한테 할머니를 만들어줘서요. 미라가 울었습니다. 도윤이 어머니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됐어요. 그래. 미라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됐어. 할인이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 응, 안 울게. 우리 같이 연 날리자. 그래. 좋아. 할인이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따라갔습니다. 넷이 함께 연주를 잡았습니다. 연이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벚꽃 사이로 날아갔습니다. 와, 할인이가 웃었습니다. 우리도 웃었습니다. 함께 웃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우리 주변을 감쌌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잠시 후 다시 벤치로 돌아왔습니다. 할인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4명 가족 사진 찍자. 그래. 셀카봉을 꺼냈습니다. 넷이 모였습니다. 할인이가 가운데 섰습니다. 도윤이 옆에 섰습니다. 제가 옆에 섰습니다. 미라가 끝에 섰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봤습니다. 예쁘다. 할인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 그래. 우리 가족.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6년 전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 거라고. 혼자 아이를 안고 면접장에 갔던 날. 숨이 막히던 반지하 원룸. 매일 밤 울던 날들.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행복합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노을이 졌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할인이가 제 손과 도윤 손을 잡았습니다. 미라가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엄마, 응, 나 행복해. 그래, 아빠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응, 엄마도 웃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엄마도 행복해. 정말, 응, 정말. 할인이가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우리도 웃었습니다. 걸어갔습니다. 벚꽃길을 걸어갔습니다. 꽃잎이 계속 흩날렸습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우리를 한 번에 버리고 떠납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는 너무 늦게라도 돌아와 줍니다. 중요한 건 그 사이에 내가 나를 버리지 않는 거였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인이를 지켰습니다. 스스로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행복이 왔습니다. 늦었지만 왔습니다. 서툴지만 완성됐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완전해졌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우리는 계속 걸어갔습니다.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 길이 따뜻했습니다. 그 길이 행복했습니다. 끝.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늦게라도 돌아와 준 사람이 있나요? 이제야 이해하게 된 가족이 있나요? 오늘 이 이야기 기억해 주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행복은 옵니다. 늦어도 옵니다. 이런 사연들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덕분에 다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